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한국 GM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죠. 지난 6년간 3조 원대의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 속에서 GM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어떤 내용인지 모터그래프 신화섭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화섭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7월부터였죠. 한국 GM 노사가 계속해서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GM 노조 측에서는 월 기본급 12만 원 인상 그리고 성과급 2천만 원 이상을 사측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좀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한국 GM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 304원 인상, 성과급 통상임금 413만 8,034원에 400%, 사기 진작 경력금 600만 원, 조립라인 설비 투자 및 TC 수당 500% 인상, 생산 장려 수당 지급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차종 우선 생산 및 전 조합원 고용 보장 확약, 전기차 및 친환경차 생산, 핵심 부품 국내 개발 및 생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전반이 침체됐는데 회사의 생존보다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귀족 노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지난 토요일이죠. 국내 자동차 업계 큰형님뻘인 현대차의 임금 동결이 확정되며 한국 GM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노조도 할 말은 있는데요. 노조는 이미 지난해 임금을 동결했고 성과금도 받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GM 노조는 차종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추가 할인이 가능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만 받고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신 기자님, 네, 이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뭐 다들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안 팔리잖아요, 지금 잘. 네네. 그런 와중에 한국 GM이 겪고 있는 최고의 위기라면은 어떤 것들이 지금 있을까요? 네, 경영 실적 악화가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한국 GM은 지난해 3,20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네. 2018년 8,437억 원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폭이 크게 줄긴 했지만 2014년 이후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누적된 당기 순손실은 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 GM은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며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로 인한 판매량 감소도 큽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GM의 판매량은 16만 6,038대로 23만 1,172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2% 감소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수 판매는 트레일블레이저 등 신차 효과로 3만 5,598대에서 4만 1,092대로 15.4% 늘었지만 수출이 36.1%나 급감했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에 그런 와중에 또 문 닫았던 군산 공장 도급 직원 148명을 직고용하라는 그런 고용노동부의 지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을 닫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다시 뽑으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겁니까, 이게? 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중 말씀하신 대로 폐쇄된 군산공장 소속 노동자가 148명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최근 법원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근거로 생산공장의 사내 하도급이 대부분 본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정부가 이런 판결 흐름에 기대 한계에 다다른 기업에 도급 직원을 직고용하라는 비현실적인 명령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직접 반박했는데요. 파견법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의 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장이 문을 닫았지만 사업주인 한국 GM으로 하여금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장이 폐쇄된 경우에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한국 GM의 사장이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네. 카젬 사장이잖아요. 네. 카젬 사장이 그런 인터뷰를 했대요. 한국은 정말 기업하기 힘든 나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화가 났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2018년도에 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산업은행을 네. 통해 가지고 약 8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GM에. 네, 그렇죠. 그 망하는 회사를 세금으로 우리의 그 혈세로 지원을 해줬는데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네. 한국 GM 카오카잼 사장은 뒤늦게 기소당하고 출국 금지까지 당한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카오카잼 사장은 지난 7월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2017년부터 20여 개의 협력사에서 1,700여 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도 카오카잼을 괴롭히는 부분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한국GM 노조는 지난 2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778명 중 6,225명이 찬성했습니다. 예.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파업권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네, 물론 노조가 당장 총파업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사측에 추가적인 제시안을 요구하면서 교섭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추가안을 내놓지 않을 시 10월 1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건데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카오카잼 사장이 그런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이제 군산 공장이 문을 닫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부평 공장을 두고 또 이제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부평 공장은 그 한국 GM을 대표하는 그런 또 생산 거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국 GM 본사 역시 부평 공장 내부에 있죠. 예. 노조는 부평 공장 중에서도 트랙스와 말리부 등을 생산하는 부평 2공장의 신차 물량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생산 중인 차량이 단종될 경우 공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두 차종은 최근 판매 부진을 겪고 있죠. 하지만 사측은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차 투입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대신 시장 상황을 봐서 현재 생산 중인 차량의 생산을 다소 연장할 수는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 노조 측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교섭위원은 부평 2공장은 사실상 계획이 전무하다. 일정 기간 생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평 2공장의 암울한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본래 중대형차 공장인 부평 2공장에서 소형 차종을 생산 중이기 때문이라며 경쟁력이 떨어지게 만든 것은 회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신하섭 기자님. 네. 앞으로 그 한국 GM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GM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GM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8년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철수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측도 이를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귀족 노조로 이름 붙여지면서 싸늘해져가는 국민의 여론도 부담인데요. 임금 동결을 결정한 현대차와의 비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로 어려워진 만큼 노사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국GM 카오카잼 사장과 노조 김성갑 지부장은 지난 1월 신차 출시 현장에서 손을 맞잡으며 세계 최고의 품질을 실현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양측이 이때 손잡고 한 약속을 지키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신화섭 기자였습니다.